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입니다. 11월 2일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8년 국회에서 있었던 50비리 청문회,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0비리 청문회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청문회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50청문회는 당시에 1988년 당시에 국회는 13대 국회입니다. 이 13대 국회가 그 전에 있었던 전두환이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에 그 정부의 그 비리, 그 다음에 5.18 민주화 항쟁,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50비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50청문회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또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그러니까 1987년으로 돌아갑니다. 60항쟁을 거쳐서 우리가 전두환을 밀어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제6공화국이 출범을 한 거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됐기 때문에 최근 그 대통령은 아니고 대통령 아바타 박근혜가 느닷없이 그 사과한 다음날 사과한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개헌 얘기를 카드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개헌이 60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60 개헌,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된 87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었는데 아무래도 노태우라는 사람 자체도 50 잔당 아니겠습니까? 50의 잔당이 아니고 50 주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50 비리에 관해서 청문회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듬해에 결성이 된 국회, 아까 말씀드렸던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당시에 그 당시의 여당이 민정당이죠. 그리고 야당이 평민당,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공화당, 지금과 같이 야3당에 의해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집니다. 평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총재이신 거고요. 여기 대장이신 거고,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이 대장인 것이고, 공화당은 유신잔당 김종필이 대장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할 일이 있긴 한데, 나중에 얘네 둘이 얘하고 편을 먹고 이 여서야대 정국을 깨면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죠. 민자당, 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저버렸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요번 20대 국회 여서야대는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서야대가 된 거예요,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50 출신 대통령이 아무리 소극적이고 버틴다 하더라도 이 야당 쪽의 이 거센 요구, 그 다음에 당시 여론, 이런 것 때문에 50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당시 제2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맡습니다. 민주당의 당시 부총재로 있던 이기택 전 의원이 맞는데, 이 이기택 씨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한나라당으로 가죠. 나이 먹고 또 이제 한나라당으로 나중에 그 이기택을 요 3당이 모여가지고 민자당이 될 때 이기택은 안 갑니다. 김영삼만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 민주당을 꼬마 민주당이라고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소속이었어요. 안 갔어요. 그랬던 이기택이 나중에는 이제 민자당의 후신인 신한국당부터인가 한나라당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글이 들어가죠. 글이 들어가가지고 또 나이에 걸맞게 가끔 헛소리 삐약삐약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기택 부총재가 당시에 50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야당이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즉 이 청문회에서 다룰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일해재단 비리, 일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일해, 이게 전두환이 쓰던 호일 거예요, 아마 저게. 저 일해재단, 그러니까 지금의 미르 같은 겁니다. 미르, K스포츠 이딴 거야. 이게 나중에 세종연구소인가 이걸로 바뀝니다. 이때 이제 일해재단을 만들 때 비리가 다 드러나고, 지금 그 미르하고 똑같아요. 그 재벌들한테 돈 강제로 걷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일해재단이라는 거를 이제 못 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종연구소라는 걸 바뀌어서 지금도 저기 세곡동 지나서 성남 가는데 그 서울공항 맞은편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그 불법? 아무튼 이게 이런 그 재단에 관한 비리를 조사를 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였습니다. 발포를 누가 먼저 했느냐,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이 진상조사가 당시 청문회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 전두환이 550을 만들면서 했던,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주인가에 아마 다루게 되는데, 그 했던 그 짓거리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각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또 언론인들을 강제 해고하고 추방하고 했던 그런 언론 통제 활동을 했었는데, 요것에 관해서도 당시 청문회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요 50 청문회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입니다. 그 전에 청문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유명무실했고 거의 사문화가 돼 있었고, 육공화국으로 개헌을 하면서 요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가장 큰 히트는 전두환의 출석이었죠. 가장 큰 쟁점은 일단 550 비리, 광주 학살 이런 거에 대한 범인은, 주범은 전두환이니까 전두환을 과연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아주 화두였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선, 당시 여당이어서 민정당에서는 또 미온적인 태도 내지는 방해를 했을 거고, 야3당의 강력한 요구와 여론에 힘입어서 결국은 전두환이 옵니다. 백담사로 가서 있다가 백담사에서 이제 정봉이한테 한번 발견이 되고, 그 뒤로 있다가 이제 이 청문회에 결국은 출석을 하는데, 이 출석을 증인으로 했으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은 당시에 그렇게 안 합니다. 와가지고 증인 선서도 안 합니다.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증인석에서 주머니에서 부적부적 해가지고 뭘 하나 꺼내가지고 마치 성명서를 읽듯이 어떤 그런 발표문을 준비하면 발표문을 읽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야당 의원들이 당시 아주 거센 항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때 이 청문회 참 겁나 재밌었습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었거든요. 온 국민이 그때 다 매달려서 봤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외에도 주요 당시의 증인은 일해재단 건으로 해서는 이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출석을 한 것이 가장 무게가 있는 그러한 증인이었고, 장세동이라는 그 전두환의 오른팔이 있어요. 장세동 청와대 경호실장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안기부장도 하죠. 아마 이 장세동이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주 주요 증인이었는데, 물론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데, 좀 거지 같은 기억인데, 당시에 이 장세동이 사실 나쁜 놈 대표로 나온 건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장세동이 약간 또 인기를 끌어버려요. 의리 있다고. 예? 그때 전두환 실드친이라고 아주 예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 입에서 입을 통해서 아 장세동 남자네, 상남자네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물론 혹자들과 뭐 그런 평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별로 그 뭐라 그럴까 기분 좋은 평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장세동이, 그래서 개인 장세동이, 자연인 장세동이 잠깐, 지금으로 그때 이런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게 인터넷이 있었으면 항상 상위권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좀 한번 비춰졌던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로 발판을 마련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일명 청문회 스타라고 그때 당시에 불렀고, 이분들이 청문회 이후에 각종 TV나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그 정계 일선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계기가 됐는데, 당시에 청문회 스타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영원한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초선 의원, 부산에서의 초선 의원으로 이례재단하고 관련된 청문회에서 톱스타가 됩니다. 톱스타예요. 뭐 청문회 스타 3인방, 그런데 그중 한 명만 골라, 그럼 그냥 노무현이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은 이때 이제 그 대중들에게 그 이름 석자를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잘 아는 이해찬 전 총리, 지금 세종시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도 당시 초선이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중적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특히 이해찬 의원은 당시에 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맡아서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흑백 사진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그 공수부대들이 착검을 딱 한 상태로 이렇게 딱 줄 서 있는 그 사진을 갖고 나오면서, 봐라, 여기 착검까지 되어 있다. 에? 어떻게 한 나라의 군인이 그 나라 백성 앞에 이렇게 대검까지 꼽아서 진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 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청문회 스타 3인방,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손꼽아지는 분이 이제 이인재 전 의원님, 지금도 의원인가? 이인재가? 여러분 하도 자주 나와서 이인재 전 대통령 후보, 정확한 건 이인재 씨가 또 이때 스타가 됩니다. 당시 이인재는 여기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당시 민주당 소속. 그 다음에 이해찬 의원이 아마 평화민주당 소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대중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모든 증인들은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일관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어쨌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 참정이라 함은 참정권은 그냥 이게 투표를 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데, 그거 외에도 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아주 중요한 정치사적 사건입니다. 이 50 청문회는 당시에 그 주요 언론에, 그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방송 3사, 그러니까 방송국에,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 당시는 3사가 아니었죠. KBS하고 MBC만 있었죠. 언론통폐합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중파에 전 과정이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하루 종일 TV만 보는 거야.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낮에 중계가 되는 청문회를 보고 끝나면 저녁 때 술 마시면서 거기에 대한 난상 토론을 하고, 욕할 놈들 있으면 욕해주고, 당시 광경중에 이제 여러분 터미널에 가면 이제 TV 있잖아요. 거기 이제 월드컵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WBC 야구할 때 사람들이 쫙 모여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터미널이나 기차역 이런 데 있는 공공 TV 앞에도 국민들이 다 기다리면서, 차 시간 기다리면서 다 이 50 청문회를 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두환이 나오냐 안 나오냐, 또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청문회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방송사에서 막 직접 중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런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았나 보고, 어쨌든 하게 되고 꼭 해야 될 최순실 청문회, 아마 이때 시청률이 이제 50 시청률을 한번 따라가는, 내지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가 열리고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마다 당시 50 청문회만큼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상파가 이제는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냥 뉴스 보도로 그냥 보죠. 이제 청문회를 직접 보는 분들은,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거의 없고, 뉴스 보도, 축약되고 편집된 뉴스 보도만을 보곤 하죠. 가장 안타까웠던 청문회가 바로 세월호 청문회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어야 하는데, 아주 무관심 속에 결국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졸속으로
실질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쏙 빠지고 알맹이들은 빠지고 깃털들만 모여가지고 증언하고 끝났던 그런 청문회, 세월호 청문회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이 20대 국회에도 청문회는 뭐 이미 할 거 벌써 많이 모여져 있어요. 뭐 우병우 거, 최순실 거 잔뜩 있습니다. 이 청문회 때는 그간 50 청문회 이후에 좀 멀어졌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좀 집약이 돼서 누가 헛소리 하나, 거짓말 하나, 누가 모르세 하나 두 눈을 아주 부릅뜨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은 수비만 하죠. 이런 작태가 또 벌어지는지, 20대 국회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는 과연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일차에는 1988년에 있었던 50 청문회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차는 우리 독립운동 하나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